예, 안녕하십니까. 영어과에서 새로 영어를 가르치게 된 김지인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응용어법, 고1 응용어법하고 고3 응용어법 지문 같이 보시면서 먼저 내용 정리 간단히 해보고 그 다음에 각 문항에 대한 중요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3 응용어법과 고1 응용어법이기 때문에 기준치는 다시 설정할 때 고3 2등급하고 고1 2등급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에 앞서서 각 지문의 먼저 내용을 좀 간단하게 키워드를 활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competitive activities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개념이냐? A 부분에서 말하는 키워드를 활용해 보자면 결국엔 자, 경쟁이 있는 어떤 퍼포먼스,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게 되는 경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연 프로그램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경연 프로에서는 굉장히 경쟁심이 유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참가자들에게 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연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떤 경쟁자들이나 느끼게 되는 압박,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이 퍼포먼스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경연이 줄 수 있는 어떤 압박감을 해결책으로 뭐로 제시하고 있냐? 결국엔 제대로 된 피드백을 참가자에게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번과 2번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법 문제를 풀기 전에 전 항상 저희 선생님들에게나 학생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강조되는데, 어법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선 반드시 문장에 대한 이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초성어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요 초성어를 정확하게 제가 원답을 맞추신 분께 제가 별다방 커피 기프티콘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각 선생님당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신중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어려우십니까? 자, 그러면 앞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서 좀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대한 어떤 것일까요? 5글자입니다. 자, 철저한 해석이라고 대답하시면 거기서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자, 해석까지는 맞았습니다. 아까 대답 주신 분한테는 기회가 한번 더 돌아갑니다. 네, 다시 손 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초조한 해석. 초조한 해석을 하면 다 틀리게 됩니다. 네. 네. 최적화. 아, 최적화까지만 가면 우리나라 어법상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처절한도 괜찮습니다. 처절한 해서 조금만 더 써주십시오.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철저한은 아까 한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치졸한 해석입니다. 자, 지금 대답해 주신 분이 부원장님께 제가 그러면 커피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왜 치졸한 해석이냐? 치사하고 졸려령 정도로 해석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법 문제는 굉장히 함정이 많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 때 해석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 1번 문장을 조금 해당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요. constructive feedback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연에 대해서 참가하는 것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는 것은 자산이다 그랬습니다. asset. 그리고 that some competitions and contests all for one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쟁들이나 컨테스트가 제공을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해석이 돼야 될 텐데, 여기 뒤에 나눈 원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고로
1번 문제에서 체크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는 건 결국엔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다시 가서 또 치졸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해당된 주어부터 보시면 공연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not only to the person who does not win or place but also to those who will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not only but also라는 게 보이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ot only but also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정재영 선생님, not only but also 하면 보통 문법 패턴에서 어떤 패턴이 떠오르십니까? 병렬 구조라는 게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not only but also에 대한 병렬 구조에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게끔 설명을 드리면 병렬 구조라는 건 같은 급끼리 연결하게 돼 있는 게 우리는 병렬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알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랑 원빈이랑 연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섭섭합니다만 알고 질문 드리는 게 안 되죠. 같은 것끼리 말하자면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반드시 같은 문법 구조를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영어에서의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관계대명사, 2번은 병렬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병렬 구조에 대한 이해에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본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who does not win or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는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ll 다음에 동사원형, 즉 조동사 뒤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동사원형이 빠져 있으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개념은 대동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보면 대절이 있으니까 that some keep tensions and contest over me 해서 이 전체 대절에 대한 문장 구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에서는 not only but also 중에 특별히 but also 뒷부분에 있는 자, to those who will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에 전체적인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 치면 일단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감정의 압박이라는 표현, emotionally charged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압박이 올 때 이걸 어떻게 과연 잘 처리를 할 것인가 해서 해결책으로 이 필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표현에서 4번 앞에 있는 4번이 아니군요. 1번 앞에 있는 3번 앞에 있는 separating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 문항에 관한 또 체크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을 한번 치졸한 해석을 해보면요.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자, 뭔가 화가 나는 상황,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당신에게 제공한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해석상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더 스페이스가 선행사가 되면서 you need는 관계대명사지 됩니다만 to understand better what you are truly feeling 자체는 to 부정사 자체의 need에 대한 목적어가 아니고 to 부정사가 해석이 될 때는 네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 여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만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을 제대로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한 2년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문법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첨가가 되는 개념은 분리부정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부정사 때문에 정답이 굉장히 분리부정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학생들은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문제가 됩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앞에까지는 뭐라고 그랬느냐? 많은 어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일태에서 아주 나쁜 날을 가지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의 감정을 사무실에서는 억누른다 할 때 그리고 나서 only finding 그러고 나서 단지 뭘 발견하게 되냐 제절 당신이 당신의 아이와 아니면 배우자와 싸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그것들을 풀어놓는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자, 글쎄 여기 포인트는 당연히 또 뭐가 되느냐. 먼저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쉼표 다음에 뭔가를 쓰게 된다는 건 의미 구조가 끊겨지게 된다는 걸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필이면 이 컴마 다음에 only가 남았다는 것. 그럼 이 only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표현. 다시 말해서 해석상으로 only to 부정사라는 개념. only to 부정사라는 개념은 보통 투정사의 부사적 개념에서도 결과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지영 아니다. 이준희 선생님 여기서 좀 더 수정하거나 첨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3분에 맞춰서 설정을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대명사절이라는 것은 주격, 목적격, 특히 여기 보이는 대절이라는 건 주격이나 목적격이다. 다시 말하면 some competitions and 다음에 contest가 주어고 offer가 동사 역할을 한다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인 that을 완성하기 위해선 뒤에 나와 있는 원이라는 필요 없는 목적어를 빼야만 이 문장이 관계 대명사절로서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같은 게 아까 병렬 구조에 맞춰서 not only 다음에 지금 보시면 to the participant who does not win or place라고 해서 수식을 하는 부분에 동사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동사의 개념까지 첨가한다면 but also 다음에 to those 뒤에 연결되게 되는 동사의 시제와 정확한 형태를 맞춰보자면 those는 원래 복수 명사라는 걸 알았을 때 이 뒤에 맞는 표현은 will이 아니고 do로 받아주면서 대동사를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네. who가 빠졌습니까?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분리부정사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바로 써서 부정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분리부정사라는 거는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강조를 위한 better가 이 사이에 들어가서 문장을 완성해야만 앞절과 뒷절이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 단위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정답은 to better understand what you are truly feeling이 돼야 되는 것이겠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상으로 나쁜 날을 굉장히 사무실에서 화를 참다가 결국에는 집에 와서 폭발하게 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only to 구문을 썼을 때 only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동명사 형태나 현재 분사 형태로 나와 있는 자, finding이 아니고요. only to find 대절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추가해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do를 써야 된 이유는 앞에 not only to 구문 다음에 participle who does not win or place로 해서 일반 동사, 즉 이기지 못한다 또는 자 어떤 순위가 매겨지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일반 동사의 개념을 대동사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동사 do로 전체 내용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 외에 또 추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등급이나 조금 내신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offer라는 지금 some competitions와 자, contest라는 복수조이기 때문에 offer를 offers로 혹시나 잘못 쓰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아까 병렬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보통 시험 출제를 선생님들 하실 때 눈속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but also 다음에 to라는 전치사를 생략해서, 다시 말하면 분명히 to가 필요한 부분인데 to 전치사를 생략을 하면 병렬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눈속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3번에서 많이 눈속임이 들어, 특히나 이 의미 구조를 따져봤을 때 분리부정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냐. 특히나 올해 2020년 3월 정도에 미국에서 실제로 봤던 외부 지문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o 부정사의 부정이 to not defend라는 형태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정을 위한 not 자체도 분리부정사에 쓰이게 되는 부사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근래 들어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리부정사의 개념이 일반적인 부사뿐만 아니라 부정에서도 쓰인다는 걸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4번을 보시면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말하자면 이 문장 구조상 that 자체를 what이나 위치로 바꿔서 또한 또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finding that에서 only to find that 했을 때 that의 정체는 접속사 that절을 쓰고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난이도 설정을 하면요. 여기에 말씀드린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빈도수를 따져봤을 때는 한 5분의 4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이해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친구라면 쉽게 풀 수 있으므로 난이도는 5분의 2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병렬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그리고 또 대동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요구하는 문제 해서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빈도수 역시 5분의 4로 설정을 하고요. 난이도는 5분의 3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설정합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분리부정사. 근데 이 분리부정사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이 영어에서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분리부정사라는 게 제대로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도수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2.5 정도를 주지만은 또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는 5분의 4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자, only to 구문은 이미 우리 학생들 보통 중2, 중3의 문법 시간에 분명히 배우는 개념이지만 막상 또 끄집어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5분의 2.5로 설정하지만 역시나 only to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 해석상으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5분의 3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